자, 지금은 이제 분자량, 원자량, 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개념 리뷰를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들 좀 풀어보기로 했는데, 자, 일단 이 단원이 시작될 때는 원자량이 무엇인지 우리가 딱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자, 내가 물어볼게. 자, 원자량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누구를 기준으로? 탄소를 기준으로 정한 기준으로 정한 상대값이다 이렇게 말할게. 상대야 상대야? 네. 자, 탄소 얼마였죠? 탄소는 12다라고 있고 6은 여기 이제 원자 번호가 들어가는 것이었지. 그래서 이게 원자량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내가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줘야 되는 원자량은 이것과 함께 더불어서 누구가 있다라고 했냐면 CHON이 있다라고 했고요. 맞죠? 그리고 얘가 얼마야? 12, 얘는 1, 16, 14다라고 했는데 자, 원자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있었다 없었다? 원자량의 단위는 없는 거야. 알겠죠? 상대값이기 때문에 얘는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자, 우리가 원자량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배웠으니까 내가 이제 살을 좀 붙여주면 사실 원자량은 단위가 없고요. 어떤 원자 1몰의 질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단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학교 내신이나 이런 쪽에서 선생님이 단위가 있다 없다 이런 걸 강조를 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단위를 정확히 꼼꼼히 읽어주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뭐 시험이나 뭐 모의고사나 전국적으로 치는 뭐 그런 모의고사들 있죠. 그런 데서는 단위 가지고 너희들에게 장난치지 않아. 단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원자량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준만 알면 좋아요. 됐지?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살을 더 붙여서 단위와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해줄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원자량을 배웠으면 당연히 분자량도 배웠는데 단위가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은 헷갈리는 것은 사실은 분자량이야. 자, 원자량이 CHON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으니까 분자량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야? 어떠한 분자를 이루는 모든 원자량을 합한 값이잖아요. 됐죠? 그래서 적게 어떤 분자를 이루는 원자량을 합한 값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CO2의 분자량은 얼마다? 44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의 분자량은 얼마다? 이렇게 18이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분자량 역시 단위가 없는 것인데 이건 내신용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중요한 시험을 칠 때 자, 물의 분자량 얼마예요? 라고 하면 통속적으로 그냥 물의 분자량은 1몰의 분자량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물의 분자량 얼마예요? 그러면 18g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더 너희도 익숙하지? 물 분자량 얼마 그러면 18g 이게 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아주 기초적인 우선순위 그리고 좀 더 이제 큰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물의 분자량 얼마야? 18g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너희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훈련이 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됐죠? 그러면 분자량에 관해서도 내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좀 더 넘어가서 여기는 어떤 걸 내가 써줄 거냐 하면 몰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쓸 거예요. 그죠? 자, 몰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몰. 선생님, 몰은 어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몰이 무엇이지? 몰? 아이씨. 입자 있죠, 입자? 입자 몇 개를 모은 개수? 몰이다 라고 하는 것은 6.02 곱하기 10의 23개의 입자 수를 세는 단위지.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개가 뭐야? 1몰이다 라고 하자 약속했는 것이지. 그래서 보통 이걸 뭐야? 1몰이다 이런 식으로도 쓰지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도 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는데 됐어? 자, 봐.
그러면 몰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6.02 곱하기 10의 23개다라고 하는 것으로 잠시만요. 네. 자, 지각생이 있는 관계로 우리 다시 해보도록 하면 자, 6.02 곱하기 10의 23개는 1몰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입자수를 무슨 수다라고 또 이야기해 줬니?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아보가드로 수다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수다라고 하는 건 지각생 영어로 수가 영어로 뭐야? 그래.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자, 넘버 아보가드로다라고 해서 이렇게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여기서 좀 알아줘야 되는 것은 6.02 다시 쓰면 6.02 곱하기 10의 23개는 그냥 아보가드로 수다 이렇게도 나타낸다라는 거. 그리고 이건 뭐야? 그냥 1몰수다 이렇게 1몰에 대해서 1몰에 있는 수다라고 똑같이 해석해주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다라고 하는 것과 몰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같이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에 대해서 알아줘야 되냐면 봐. 자, 이제 1몰의 질량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돼. 1몰의 질량. 1몰의 질량. 자,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했는 거야. 얘들아, 탄소는 원자량이 얼마지? 탄소는 12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 탄소 1몰의 질량은 원자량이 10이니까 탄소 1몰의 질량은 12g이다 라고 하자 약속했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러면 자, 물은 분자량이 얼마야? 저기 적었잖아, 맞지? 18이니까 분자량은 단위가 없는데 물 분자 1몰의 질량은 얼마이다? 18g이다 라고 약속했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사실은 뭐 탄소 12g이다, 물 18g이다 라고 하는 것에 1몰의 질량이 이렇게 18g이다 붙는 건데 이게 통속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그냥 물 18g은 물의 분자량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 선생님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가 너희들이 맞나? 이렇게 될 수도 지금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잠깐만 더 설명을 해주면 자, 여기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봐봐. 우리가 지금 물 분자 1몰의 질량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지? 1몰의 질량이다 라고 하니까 얘는 단위가 꼭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분자량 얼마? 18? 에다가 그램 붙이면 그냥 18g이다. 요 정도는 지금 되는 거야, 맞지? 그지? 됐지? 그래서 봐. 요런 것들이 우리가 연습하다 보면 봐. CO2 44g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CO2 분자 1몰의 질량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냥 우리는 이걸 다 집어치우고 뭐? 물의 분자량 그러면 뭐야? 18g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통속적으로 쓰는 거고 뭐 CO2의 분자량이다 라고 하면 그냥 44g이다 라고 쓰는 거야. 됐죠? 그냥 어려운 게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분자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자를 이루는 총 원자수를 합친 거지? 그죠?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보면 C3H8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44g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맞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세상에는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도 있는데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도 있다는 거야. 특히 우리 교육과정에 들어오는 것들은 어떤 게 있지? 분자로 존재하는 것과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것? 그걸 이야기 잠깐 해주려면 내가 여기 살짝 저 앞쪽에 있는 계산 문제가 아니고 그냥 리마인드 한번 해볼까요? 아씨, 혼자 말 듣고 있죠? 자, 내가 정말 귀찮은데 순물질은 뭐야? 원소 물질이랑 누구로 구분한다? 화합물로 구분한다. 항상 이렇게 말해주죠. 원소 물질은 금속이랑 뭐야? 공유결합으로 구분되거든요. 알겠지? 아가는 외워야 돼. 알겠지? 넌 귀에 딱지 앉을 것 같지 않니? 화합물은 누구랑 누구로 구분하지? 혼합물? 혼합물은 순물질과 혼합물. 화합물은 금이라고 쓰면 안 돼요. 다시요.
선생님 왜 이렇게 썼지? 흥분했어요. 다시 쓸게. 자, 순물질은 헛원소랑 화합물로 구분하고요. 헛원소, 원소는 금속이랑 비금속으로 구분하고요. 뭐 수소, 산소, 얘는 금, 은. 그리고 화합물은 이온 결합과 무슨 결합? 공유 결합으로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야. 됐지? 그런데 물질을 이렇게 어떠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분하지 말고 그냥 물질 자체를 또 다른 물질 자체를 분류하는 기준은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이 세상에 뭐 분자로 존재하는 것과 뭐야?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어. 됐지? 그럼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느낌이 와야 되지. 어떤 게 분자로 존재하지 않지? 이온 결합 물질과 세뇌가 좀 잘 된 것 같아. 아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아닌가? 머릿속에 좀 박아 넣어 보세요. 알겠지? 자, 봐. 분자로 존재하는 것은 O2, O3. 붙어 있는 개수에 따라서 캐릭터가 달라졌잖아. 그지? 근데 이런 것들 말고 NaCl 그럼 뭐야? 이건 뭐야? 소금. 근데 두 개의 NaCl. 이렇게 해도 소금이고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소금이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붙어있는 개수에 따라 특징이 달라지는데 얘는 달라지지 않죠. 맞죠? 이런 것들은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잘 봐. 그리고 여기에서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보니까 모든 물질에 누구가 포함되어 있냐면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온 결합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금속과 나트륨,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분자량이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낼 수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분자량이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지금 분자량의 정의 1몰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 근데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건 어떻게 나타내기로 결정을 해줘야 돼. 새로운 정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봐. 이런 식으로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금속이나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단위 수를 말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누구야? 나 이거 안 외우는데 외우는 걸로 할게요. 이거 누구야? 나트륨이지? 롬륨 듐퉁 금속이지? 그러면 인마는 1몰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어. 분자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 몇 번이지? 11번이지? 곱하기 2하면 22 플러스 1 해주면 얘는 23g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1몰의 질량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요, 잘 봐. 이거 말고 NaCl. 얘는 금속이 포함된 이온 결합인데 얘 역시 분자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말하는 거야? 얘도 가장 작은 단위수 1대1로 결합되어 있잖아. 그걸 그냥 1몰의 질량이다 말해주면 되겠지. 자, 봐. 얘는 23이지. Cl은 17번이니까 얘는 동위 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35.5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얼마인 거야? 58.5g이 1몰의 질량인 거예요. 알겠지? 이거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여기서 내신용 문제나 이런 것에서 좀 헷갈려하는 게 있는데 봐. NaCl 58.5는 1몰의 질량이죠. 근데 얘를 물에 녹이면 몇 몰이 생겨?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근데 물에 녹이면 어떻게 돼? 이온화가 되지. 그럼 어떻게 돼? 2몰이 되지. 그래서 봐. 얘는 이렇게 존재할 때는 1몰이지만 물에 녹였다라고 하면 각각 이온화가 되니까 몰수가 곱하기 2로 간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됐죠? 사실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나타내는 방법은 인마 다 필요 없고 누구가 가장 중요하냐면 되게 세상에 희한한 물질이 있어. 자, 정말 90% 이상이 금속이 포함되어야만 어떻게 존재하냐면 분자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금속만으로 구성됐지만 분자가 아닌 상태로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탄소야. 탄소. 잘 봐. 탄소가 이거 지우겠습니다.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 중에 가장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줘야 되는 게 누구냐면 사실은 탄소야. 탄소. 너희 탄소가 구성할 수 있는 물질 아는 거 다 말해봐. 누구 있지? 다이아. 또 흑연. 또 누구 있지? 그래핀.
이거 뭐 있지? 튜브 맞아요. 탄소. 나노 튜브. 공처럼 생긴 게 있는데. 공. 플러렌이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 봐. 탄소는 얘만 다른 물질과 다르게 이 원소만 하나의 원소이지만 정말 특징이 다른 여러 물질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건 무슨 체라고 하죠? 동소체라고 해야 알겠지? 탄소는 동소체를 만드는데 탄소는 비금속이지만 분자를 형성하지 않는 덩어리를 만들 수 있다. 그냥 나 이렇게 말해. 자, 봐. 그러면 얘들아 봐. 내가 지금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분자다라고 하는 것은 붙어있는 것에 따라서 어떠한 단위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분자라고 하는 건 O2라는 단위체, O3라고 하는 단위체, CO2가 붙어있는 단위체. 그런데 얘가 탄산칼슘이잖아. 알고 있지? 그럼 여기 비금속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탄산칼슘. 탄산칼슘. 맞지? 탄산칼슘. 이거라는 거지. 맞지? 그지? 그런데 다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탄소다라고 하는 것은 비금속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새끼가 샤프심이라고 하면 얘도 샤프심 흑연이고 쪼개도 흑연이고 다 흑연인 거잖아. 그래서 탄소의 동소체는 이 모든 것들을 자 나타내는 방법이 다 공통적이야. 누구 빼고? 플러렌 빼고. 왜냐하면 플러렌은 탄소 60개가 모여서 공 모양의 단위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꼭 기억해줘야 되는 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뭐? 얘들은 분자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1몰의 질량이다 라고 물으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야. 12g이다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1몰의 질량이다 라고 묻는다면 1몰의 질량은 보통 분자량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60개니까 12 곱하기 뭘 해주는 거야. 60을 해주면 얼마야? 720g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도 너희들이 어느 정도 알아야지 분자량, 원자량, 분자량, 그리고 몰. 사실 분자량이라고 하는 게 몰이 들어간 것이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정리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볼까? 자, 이쪽으로 가서 이거 지우고 우리 지각생 성함이 어떻게 돼요? 선영이? 지금 너 눈빛 보니까 좀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쵸? 생각했던 것보다 선생님이 너무 미인이라서 놀란 건 아니지? 그냥 할게. 자. 어제는 재수하고는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구 색깔 있죠? 많이 입지 않은 그냥 살구 색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원피스를 입고 모자를 쓰고 갔어. 이렇게 빵 모자를 쓰고 이렇게 치고. 그래서 뭐 어떤 반에서 박수도 받고 선생님 예쁘다. 미안해, 그 감흥이 아직 남아있나 봐. 아이씨, 왜 이런 헛소리를 하지? 자, 여기 다시 봐. 봐봐요.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문제풀이를 할 때 난 되게 쉬웠던 것 같아. 자, 이제 연습을 하는 거야. 총 3가지만 알고 연습을 하는 거야. 봐봐. 너희 그러면 봐. 일단 물로 가겠습니다. 물 18g이다 라고 하는 것은 1몰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맞죠? 그럼 얘는 몇 개가 있는 거야? 물 18g은 몇 개가 있는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개의 누구가 있는 거야? 분자가 있는 거야. 맞죠? 자, 물을 다시 쓰면 H2O지. 그러면 물 18g이 1몰이다 라고 하는 건 얘는 누구가 이 덩어리가 1몰이 있는 거지. 맞죠? 하지만 여기 이 물을 이루는 수소와 산소는 다르지. 개수가. 그래서 자, 물 분자 1몰이다 라고 했을 때는 뭐 수소 원자는 몇 몰이 있는 거야? 2몰이 있고요. 산소 원자는 몇 몰이 있는 거야? 1몰이 있거든요. 그러면 총 원자는 몇 개가 있는 거야? 총 원자는 몇 몰이 있는 거야? 라고 물으면 3몰인데 몇 개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 개수 피스. 자, 아주 작은 단위까지 다 이야기해줘야 돼. 그래서 얘 곱하기 뭐야? 개로 가줘야 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개로 묻는지 몰수로 묻는지 너희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됐죠?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좀 좋아하는 게 이산화탄소거든요. 이산화탄소, 잘 봐. 응용 버전입니다. 이산화탄소 440g에는 총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몇 몰인지 먼저 알아야 되지. 뭐라고요? 20 곱하기 아보가드로수 맞아요. 오, 눈빛 보니까 나도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뭐 이런 거지? 당연한 거 알겠지? 자, 그러면 봐봐. 440g은 몇 몰이야? 10몰이지. 너희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암산했는 것들을 다시 내가 꺼내서 그려본다면 얘는 뭐야? 너희가 1몰의 분자량으로 나눈 거잖아. 근데 이 10몰에는 이 새끼가 두 개가 있으니까 맞지? 2몰. 그래서 20몰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를 했는 거잖아요. 될 건데. 맞죠? 안 되면 끄떡해줘야 돼. 아니면 너 못해. 이제 지금 하는 수업은 개념이 아니고 문제를 이렇게 풀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좀 해줘야 돼. 리액션. 네. 그래서 20몰이니까 얘가 20몰 있으니까 뭐야? 이건 곱하기 2. 그래서 20몰 곱하기 이제 2 했잖아. 맞지? 그래서 곱하기 아보가드로수 이렇게 해주면 원자수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난 여기서 너희 다 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공식 하나 다시 확인해보게. 얘는 내가 측정한 총 질량이니까 W다라고 하죠. 얘는 분자량, 1몰의 분자량이니까 분자형으로 몰큐이라고 하는 걸 써서 뭐야? M이다 라고 하는 걸 나누고 맞지? 자, 얘는 몰수니까 사실은 이때가 뭐야? 넘버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지. 근데 보통 이거는 소문자로 하지. 왜? 아보가드로 수를 이렇게 대문자로 해주기 위해서 얘는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넘버로 가는 거야. 결국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N분의 W는 N이다 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할까요? 자, 산소 원자가 있는데 산소 원자가 아니죠. 산소 분자가 있어요. 산소 분자 16g에는 몇 몰이 있니? 라고 묻는다면 16g에는 있는 몰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 내가 측정한 총 질량이니까 R을 쓸까요? 16g을 산소 무엇으로? 분자의 분자량으로 나누잖아. 산소 분자량 얼마야? 산소가 16이고요. 산소 분자는 O2거든요. 그지? 그래서 32로 나누면 얘는 뭐야? 2분의 1몰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바로 되잖아. 그러면 잘 봐. 자, 내가 여기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쓰면서 너희들에게 지금 의도하는 거랑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거야. 이 유도한 공식을 빠르게 쓸 수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이걸 뭐 재수생처럼 좀 굉장히 많이 학습한 아이들은 바로바로 N분의 W는 N 이게 되는데 이게 몇 달 안 배운 아이들은 여기다가 16을 집어넣고 여기다 31을 집어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O2다라고 하면 산소라고 읽은데 이제 O2 분자량이 익숙하지 않고 산소 16g이다 라고 하는 게 익숙해서 16으로 나누는 아이들을 내가 많이 봤거든 진짜.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익숙해졌다라고 칠게. 너무 빠른가? 익숙해졌다라고 치면 자 봐 다시 N분의 W는 N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면서 그리고 문장을 하나 좀 기억을 해야 돼. 문장.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출제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 있단 말이야. 출제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을 살펴보면 항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1g에 포함된 분자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봐. 잘 모르겠나? 해볼까? 이거 응용해볼까? 봐. 산소 분자랑 이산화탄소 분자가 있는데 1g에 포함된 분자수는 누구가 더 큰지 또는 몇 대 몇인지 정확히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니? 이게 난이도가 업그레이드 되잖아? 그럼 누구를 더 묻냐면 총 원자수를 묻는다. 알겠죠?
알겠니? 그래서 분자수와 총 원자수도 너희들이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문제 푸는 스타일은 이거야. 봐. 이런 문장 혹시 본 기억이 있니? 이거 맞는데? 되게 솔루션 해줬어. 되게 많이 나와서 어려워. 그래서 이걸 한번 이야기해줬던 애들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나는 항상 어떠한 문장이 나오는데 아씨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그러면 요걸 가지고 그 문장에 맞게끔 바꾸려고 노력을 해. 자, 인마가 g이고 얘가 분자량이고 이게 총 개수잖아. 그러니까 이 두 놈이 몇 대 몇의 분자수로 포함되어 있는지 비교를 해주려고 하면 봐. 얘를 이렇게 바꿔봐. g당 분자 넘버잖아. g당 분자수니까 g당 분자수로 나타내려고 하면 여기다가 무엇을 W로 내가 나누어줘. 그래도 이게 날라가잖아. 그럼 얘 봐봐. g당 뭐야? 분자수 몰수잖아.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n분의 1, 분자량 분의 1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의문을 이렇게 가져. 선생님 얘는 총 질량분의 분자량이고 얘는 g당 무엇이에요? 분자량이라고 묻는데 어떻게 같다라고 두나요? 라고 의문도 없는 거 아닌가? 라고 묻는다면 괜히 했나? 이게 1g에 포함된 분자수는 누구랑 똑같냐면 단위 질량. 같은 질량과 똑같아. 단위 질량. 같은 질량. 아까 좀 졸릴 것 같으면 파카를 좀 벗고 그지? 옷 굉장히 많이 껴있고요. 아유, 왜 이렇게 졸리지? 자, 단위 질량 또는 뭐 같은 질량으로 너희들이 나타내면 되거든요. 자, 봐봐. 이마 1몰의 분자량 얼마죠? 32g. 얘는 그럼 같은 질량으로 나타내려면 어차피 곱하기 뭐 해야 돼? 44 해주고 요 곱하기 33 하면 두 놈이 같은 질량이지. 아이야? 내가 어렵게 했냐? 얘 1몰의 질량이 32지? 곱하기 44 했어. 알겠지? 얘 1몰의 질량이 44지? 곱하기 뭐 했어? 내가 잘못 썼네. 32 했어. 32 했어. 그러면 어차피 두 개가 같은 질량이지. 입만 몇 개인 거야? 44개고 입만 몇 개인 거야? 그럼 원래 분자량이 32대 44인데 총 개수는 같은 질량에 있는 개수는 어떻게 돼? 분자량 분의 1이 역수랑 똑같잖아 지금. 증명을 해서 보여준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시키는 거야. 뭐? 항상 단위 질량 또는 1g에 포함된 분자수다 라고 하면 얘를 바꾸어서 지금 가독성이 좀 떨어져서 다시 쓸게요. 단위 질량당 포함된 분자수는 분자량 분의 1로 나타나니까 이걸 항상 써먹도록 해야 돼. 됐니?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보통 고2 내신이나 고3 내신 초기에 좀 나오고 다음번에 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줘야 돼? 자, 봐봐. 요건 지우겠습니다. 그럼 너희가 지금 알고 있어. O2와 CO2는 단위 질량당 포함된 분자수가 몇 대 몇이야? 44대 얼마야? 얼마야? 32다라는 건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물어볼게. 업그레이드 해서 뭐? 그러면 얘들 1g에 포함된 원자수를 묻겠어. 원자수. 원자수 어떻게 할래? 하나의 분자를 이루는 원자 개수 다 곱하면 되잖아. 얘 얼마야? 얘 지금 두 개가 하나의 원자를 만들고 얘네 세 개가 하나의 원자를 만드니까 얘 곱하기 뭐 하면 되는 거야? 얘 곱하기 뭐 하면? 3 해주면 원래는 이 새끼가 많았지. 근데 곱하면 어떻게 돼? 얼마야? 그러면 총 원자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더 많아지지? 바뀌었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몰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는 보통 학교나 뭐 평가원 모의고사나 모든 문제에서 다 똑같아. 누구가 더 큰지 비교하게끔 해. 1g당 포함된 분자수는 산소가 누구 뭐 이산화탄소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학습을 할 때는 정말 제대로 몇 대 몇인지 확실히 알아주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됐죠? 그래서 자, 요 정도 너희들이 내가 이야기를 해줬으면 누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고2 교육청 문자로 기본기 전공하기 1 그리고 2 이걸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선생님 칠판 지우면서
칠판 지우면서 1번, 2번 바로 풀어줄 테니까 칠판 지우는 시간 동안 너희들 이제 한번 이거 1번, 2번 풀어줄까요? 자, 지각생은요. 그거 말고 그 다른 밑에 거? 그거야. 자. 1번은 읽을 시간은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 읽을 시간. 그래서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다음은 컵 속에 담긴 물의 분자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봐. 분자 몰수라고 물었니? 수라고 물었니? 수라고 물었으면 일단 이것부터 알아야 돼. 몰수를 알고 나서 거기다가 우리가 뭐 해주는 거야? 아보가드로스를 곱해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6.02 곱하기 10의 몇 승 이거. 자 봐. 어떤 컵 속에 담긴 물의 분자수다. 그럼 얘들아 몰수를 알려고 하면 너희 어떤 걸 알아야 돼? 몰수는 분자량분의 총 질량이잖아. 결국 봐. 여기 내용이 이 내용이랑 너희들 이제 우리가 알고 이론적으로 알고 다 써놓고 내용에서 보기에서 답을 찾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컵 속에 담긴 물의 분자수를 알려면 일단 아보가드로수 알아야 되지. 알아야 되는 값들은 아보가드로수 알아야 되고 몰수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측정한 측정 뭐야? 질량과 내가 알고 있는 물의 뭐야? 분자량으로 알면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는 위 과정, 자, 이 물의 분자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자료는 누구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뭐 골라주면 됩니까? 기억이 물의 분자식, 니은은 물의 분자량, 디귿은 아보가드로수니까 요거 두 개 포함된 거 찾으면 되거든요. 정답은 그래서 물의 분자량과 아보가드로수가 있는 니은 디귿이 맞고 봐. 여기 보기 중에 물의 분자식이 H2다 라고 하는 것은 필요해? 필요 없어? 지금 여기선 필요 없어. 물의 분자식까지. 임마만 알면 되거든요. 됐죠? 이건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쌍둥이 문제를 2번에다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2번은 지금 풀지 않고 하나 설명을 더 해주고 네! 물의 분자량은?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네. 선생님 물의 분자량을 알려면 물의 분자식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소가 1이고 산소가 16이니까 그러려면 물의 분자식 알려면 질문이 예리하다? 적어줄게요. 사실 지금 내가 해주고 있는 이 문제가 고2 교육청 문제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고3들도 굉장히 힘들어해. 이렇게 오개념이 생기니까 그래서 넣는 거야. 근데 보통 1번 같은 문제는 내가 이렇게 그렇죠 그럼 애들이 얘 이러면서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 새끼가 질문을 했어. 오 예리한데? 난 다른 문제에서 컨셉을 잡아놔서 이 아이가 이제 질문할 내용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지금 질문이 들어와서 해줄게. 얘들아 봐. 땅의 물의 분자량과 아보가드로수만 알면 뭘 해줄 수 있어? 내가 총 분자수를 알 수 있지. 하지만 물의 분자식을 알아도 물의 총 분자수를 알 수 있어. 그러려면 보기에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어야 하냐면 물의 분자는 필요 없어. 그런데 물의 분자식과 그리고 리을 해서 수소 원자량 그리고 산소 원자량을 알면 뭘 할 수 있는 거야? 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또는 얘가 있는 걸 구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나하나 맞춰줘야 되니까. 얘를 알 수 있는 단서를 그냥 우리가 다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거야, 이게. 됐어요?
자, 그러면 2번 한번 같이 풀어볼까? 읽어볼래요? 반지 속에 들어있는 순수한 다이아몬드의 탄소 원자 개수를 구하고 싶대요. 탄소 원자 개수야.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돼? 몰수에다가 아보가드로수 6.02 곱하기 10에 그걸 해준 값이잖아. 그럼 일단 내가 알아야 되는 건 아보가드로수는 알아야 돼. 근데 어떤 반지가 있는데 그 반지에 여기 뭐야? 다이아가 이렇게 있는데 인마의 몰수를 알아야 되니까 이 다이아의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야? 원자량, 1번의 질량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인마의 뭐? 측정한 질량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질량이 만약에 뭐 120g이다 라고 치면 완전 비싸겠다, 맞지? 그러면 뭐야? 개수 나오잖아. 10몰이니까 요거 곱해줄 수 있지. 그래서 자, 필요한 자료는 탄소의 원자량이랑 다이아몬드의 질량이랑 아보가드로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탄소 원자 하나와 결합한 원자수다라고 하는데 탄소 하나에 원자 결합한 원자수 이런 것들은 있잖아. 사실 화학 결합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니은은 줄 좀 끄어주시고요. 이건 내가 번외편으로 지금 잠깐 설명을 해줄게. 자, 봐. 너희 다이아몬드 본 기억이 있니? 모형으로. 너희 다이아몬드 본 기억 없어? 본 기억 없어? 우리 집은 다이아몬드가 없어서요. 너희 왜 유리 자르는 칼 있잖아. 이렇게 생겨서. 유리 잘라봤니? 네, 알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칼 이렇게 적혀 있잖아. 먼저 있어? 집에 많아? 네, 박물관에서 네, 알겠습니다, 씨. 헛소리 좀 하려고 했는데, 날씨야. 근데 이거 안 봤어? 선생님이 내가 연구실 생활을 좀 오래 했거든. 그래서 왜 전혀 룩스라이크 전혀 안 해. 이렇게 오는데, 야, 룩스라이크 너무 잘 어울리지 않니? 한 4년 정도로 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막 유리 같은 것들 자를 때 다이아몬드 칼 종류별로 쫙 돼 있어서 쫙 뽑아서 그냥 그으면 유리에 막 금이 이렇게 샥샥샥 생겨. 그래서 그 금대로 이렇게 쪼개면 잘 쪼개졌거든. 근데 거기 항상 다이아몬드 칼이 있었는데 그런 거 문구사 같은 데 가면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도 팔고 그랬거든. 나 그래서 어려웠을 때 막 아크릴 자를 때도 그거 사서 막 자른 적도 있고 그래서 아크릴 가지고 뭐 모형 안 만들어 봤어? 아크릴이 뭔지는 아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쪽으로 가서 다이아몬드 모형은 너희들이 보면 다이아몬드 모형 이렇게 생겨있지? 그 다음 못 그린다 알겠지? 다이아몬드 모형을 보면은 교재 뒤져보면 잘 나온다 알겠지? 뭐 이렇게 보게 생겨있어 알겠지? 그러면 자, 다이아몬드 모형을 딱 보고 이 탄소 하나와 결합한 총 결합산수를 알아야 돼.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 탄소가 기준이면 하나, 둘, 셋, 네 개요 이렇게 말한다. 그럼 당연히 이건 뭐야?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 이 결합선을 몇 놈이 쉐어를 하니? 두 놈이 쉐어하지? 이 새끼 두 놈이 뭐야? 요거 하나 나눠 가지잖아. 그러니까 이 모형을 보면 자, 이 원자 하나와 결합했는 결합수는 총 몇 개다? 이렇게 가지는 거야. 그리고 흑연 있지, 흑연. 흑연이나 탄소 나노튜브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겨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겨 있잖아, 맞지?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할까요? 얘를 기준으로 해볼게. 그럼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지금 모든 결합은 두 놈이 나누잖아? 그러면 얘는 결합선 몇 개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해주냐면 거기 이번에 있는 건 사실 2004년도인가요? 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지? 그때쯤에 나왔던 수능 모의고사인데 이게 그 중에서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 이건 내가 수능 칠 때 선생님은 화학2라고 하는 거 쳤는데 그때 막 나왔었거든.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교육과정이 막 많이는 아니고 내 나이가 들통나니까 조금 바뀌었어. 한 번 정도. 원래 내 나이 때 학원 강사들은 수행평가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치지 않았다. 알겠지? 너희 수행평가 있잖아. 배점도 크고. 난 수행평가 세대야. 라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면 나이가 나오지. 그냥 다시 할게. 헛소리 하면 안 돼. 아무튼 니은은 그때쯤에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그냥 작년에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서 있잖아. 이 단어를 좀 쓰는 거야. 그래서 다시 나왔네 이랬는데 올해도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이거 요즘에 좀 다시 써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몰랐냐? 이주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건 정확히 알았으면 해서 예전에는 되게 어려웠던 내용인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고1이던 뭐 화원을 처음 하던 아이들 그런 사람들 간에 그냥 이 정도는 알았으면 해서 번외편으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인마가 하나 둘 세 개잖아. 2분의 1 곱하기 3 하나당. 인마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결합선을 말하는 거야. 세 개냐고? 그러면 이거 제 거잖아. 이거 제 거잖아. 반은. 선생님 이해하셨습니까? 아, 네. 이해했지? 네. 요거 잠깐 지우고 그러면 2번이 됐단 말이야. 맞죠? 그지? 근데 정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문제 총 몇 문제를 넣었냐면 20문제를 넣었는데 이것도 넣었다 뺐다 하시 넣었다 뺐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넣고 내용 문제를 많이 다루면 너희들이 토할까봐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럴까봐 넣었다 뺐다 했는데 그래도 3번은 내가 다뤄줘야 될 것 같다. 3번 같은 경우는 분자량, 원자량, 몰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다루게 되면 꼭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너희들이 풀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A2, B2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너희 시판 주일 동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봤니? 네, 됐어? 해볼게. 몇 몰이야? 여기서 묻는 건 A, B2 분자 23g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2분의 1몰이 23이니까 1몰은 얼마야? 46이다 라고 하는 걸 알면 보통 요거 보자마자 어떻게 써? A라고 하는 것과 B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얼마야? 46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이 나오면 방정식처럼 너희들이 풀어내는 게 이제 보통 정석이에요. 문제가. 근데 얘는 문제가 좀 쉬워서 봐. A2 분자 8개야. 그럼 A 몇 개라는 건데? 16개의 입자지. 선생님 그래서 이거 하나 쓰고 이걸 썼어. A2 분자 8개와 B2 분자 7개는 같다. 그럼 나는 그냥 임마 누구야? 16개와 임마 몇 개? 14개는 같다. 근데 분자로 하던 원자로 하던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그냥 식을 좀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약분해주면 얼마야? 8A는 7B니까 임마 개수비가 몇 대 몇인 거야? 8개 이렇게 되니까 이 새끼가 7이다. 얘는 얼마다? 8이다 라고 치면 7대 8일 거 아니야. 여기다 넣으면 7, 이거 8이다 그러면 46 안 맞네? 너무 빠르니? 23이네? 어떻게 해야 되지? 14랑 얼마야? 16이다 라고 해주면 46이 되죠. 그래서 A 원자 하나의 질량은 14이고 B는 16이다 라고 말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괜찮아? 선생님 몇 분 정도 됐나요? 지금 40분? 촬영한 지? 어려운 거 하나만 해줘도 되니? 어려운 거 하나만 해줘도 되니? 네. 자, 다음. 그 어려운 게 누구냐면 4번, 5번, 뒤쪽으로 넘어가면 6번, 7번이 이제 어려운 거야, 사실. 이건 어제 이제 뭐 서울대반에 있는 애들이 있는데, 제사학원에 서울대반 애들이 이걸 들고 와서 물어보니까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 어려운 거야, 알겠지? 하지만 우린 잘할 수 있을 거야. 왜? 그래서 나도 사실 이거 예전에 배우는데 선생님도 학생 때는 다 맞추는데 뭐야 이건 약간 이렇게 주입식 그게 산실이니까 기계적으로 풀었어. 근데 이걸 가르치려고 막 하니까 이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용 전달을 잘하면서 문제풀이가 잘 될까 고민을 하다가 나온 문제풀이법이 있는데 이건 선생님 개념할 때 한번 이야기는 해줬어.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개념 시간에 한번 살짝 해줬던 게 있거든요. 그걸 적용해 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4번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 4번 문제는요. 원자량은 12, 탄소의 원자량을 얼마로 12로 정한 상대적 질량이다. 만약 이걸 얼마로 탄소를 10이라고 하지 않고 36으로 해서 원자량을 새롭게 정의한다면 바뀌는 것들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억이 누구냐면 물의 비열이고요. 니은이 뭐야? 물의 밀도. 디귿이 물의 분자량이다 라고 하는데 무엇이 바뀝니까? 라고 묻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야 얘들아. 이 문제의 요지는 다 쓸 필요도 없고 이거야 얘들아. 탄소가 12가 아니고 36이라면 12가 아니고 36이라면 어떤 것이 바뀝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너희들이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는 기체라고 하는 STP 상태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지고 와줘야 되는 거야. 잘 봐. 너희 탄소 원자를 10이라고 하자 정했지. 그리고 나서 과학자들이 이걸 통용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이거 그냥 12g이다 라고 치고 사용하자라고 했는 거야. 알겠니? 사실은 앞전에 문제 푸는 스킬을 위해서 이걸 이야기 안 해줬던 거야. 너희는 이미 지금 잘 알고 있어. 12g에는 6.02 곱하기 10의 2단계가 있다 이렇게.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는 뭐냐면 탄소를 이걸 10이다라고 했고 12g을 그냥 통속적으로 썼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있는 총 입자수가 나중에 X선 회전법 따위가 다 나오고 나서 그걸로 측정해 보니까 여기 몇 개가 있었는 거야. 6.02 곱하기 10에 23개의 뭐야? 입자수가 있다라는 걸 찾은 거거든. 알겠니? 그래서 그때 아보가드로가 이러한 분자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 숫자를 아보가드로를 기르기 위해서 이걸 아보가드로 수다라고 하자 약속했는 거였어. 됐니? 그리고 나서 기체에 관한 학문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는데 기체에 관한 학문을 쓰려고 하니까 또 우리 아보가드로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봐. 기체 같은 케이스는 너 이건 알고 있니? 모든 기체는 분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 같은 분자수가 같은 뭐야? 부피를 차지한다라는 건 알 거야. 그래서 봐. 0도씨 1기압을 스탠다드 temperature, pressure 상태라고 해서 STP 상태다라고 하는데 봐. 이러한 사건들이 있고 나서 기체는 0도씨 1기압에 6.02 곱하기 10에 23개가 가지는 부피는 얼마일까 찾아본 거야. 그랬더니 몇 리터가 나온 거야? 22.4리터가 나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봐. 순차적으로 학문이 아보가드로수 구하고 나서 22.4리터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거든.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 다시 해볼게. 봐. 내가 탄소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 12 그냥 내가 마음대로 정한 거지. 이거야, 예시. 이건 분필이 아니고 뭐야? 샤프야라고 하면 샤프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너 이거 들어봐. 무게감 있지? 근데 이건 10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야? 이건 36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해있는 거야. 맞잖아, 그지? 그래서 봐. 자, 탄소를 그냥 내가 원자량 자체 기준을 36으로 바꾸고 일몰이 그럼 뭐 36이라고 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봐. 이게 그냥 내가 정한 기준이 되는 거면 자 36g에는 X선 회절법으로 계산해보면 총 몇 개의 입자가 있겠니? 이렇게 있겠지? 맞지? 그러면 이게 1몰이다 라고 했으니까 아보가드로 수가 이걸로 바뀌는 거야. 맞지? 맞지? 그럼 이게 아보가드로 수가 되지? 그러면 기체 0도씨 1기압에서 아보가드로 수가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몇 배로? 3배로 바뀌었으니까 0도씨 1기압에서 아보가드로 수가 차지하는 부피는 어떻게 바뀌는 거야? 3배 얼마? 하 이렇게 바뀌겠지?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수,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수가 아니고 그게 기준이 바뀌면 아보가드로 수 바뀌지? 부피도 바뀌지? 1몰의 질량이다 라고 하는 것도 바뀌지? 그럼 이 새끼가 바뀌면 잘 봐. 이 새끼가 3배로 바뀌었지? 그러면 CHON이 원래 뭐야? 12, 1, 16, 14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3배로 바뀌었으면 얘가 뭘로 바뀌는 거야? 3, 얘는 48, 얘는 얼마야? 얼마? 42로 바뀌겠지. 그러면 물의 분자량도 바뀌고 모든 분자량이다 라고 하는 것도 바뀌는 거야. 그럼 뭐가 안 바뀌어? 좀 무겁다라는 이런 느낌? 이건 10이다 라고 했거나 또는 뭐야? 이건 13이다 라고 했는 그런 실제 값이 안 바뀌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실제 질량이 바뀌지 않아. 알겠지? 실제 질량 바뀌지 않으니까 실제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실제 밀도도 안 바뀌는 거고 실제 비열도 안 바뀌는 거야.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실제 값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꾸었을 때 물의 비열은 왜 물질의 특성이니까 안 바뀌는 거야. 맞죠? 밀도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야. 실제 질량분의 실제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네. 아이씨. 실제 부피분의 실제 뭐야? 질량이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얘가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그래 이거 두 개는 안 바뀌어. 하지만 분자량은 바뀔 수 있어. 됐니? 자, 여기서 너희들이 좀 다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분자량이다라고 하는 것도 g이 붙지. 실제 질량도 g이지. 근데 실제 질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질량은 사실 안 바뀌니까 출제자가 실제 질량으로 절대 내지 않아요. 다시 봐. 이건 내가 말로 하지 않고 써볼게. 기준이 바뀌었다. 우리 자, 기니디 중에서 기준이 바뀌었을 때 안 바뀌는 거 골라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할래? 기억이랑? 디귿이지? 당연히 실제니까 맞지? 그러면은 이거 출제자가 얘는 생략한단 말이야. 왜? 너무 쉬우니까 문제가. 그럼 물의 질량 그러면 뭐야? 이거 실제 질량을 말하는 거야. 왜 이걸 이야기해 주냐면 질량 그러면 그람, 단위가 g이잖아. 근데 분자량 그래도 이게 단위인데 얘는 실제 질량인 거고 똑같은 느낌이다라고 느낄까 봐 너희가. 근데 얘는 분자량이니까 기준에 의거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얘는 무조건 바뀌어야 되는 거고 분자량이다라고 해도 맞지? 얘는 뭐 하는 거야? 물의 질량이다라는 건 실제 질량 말하는 거니까 이건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다른 건 다 바뀌어. 봐. 0도씨 1리터에서 1몰이 차지하는 부피 바뀌지? 아보가드도 다 싹 다 바뀌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돼? 그래서 보통은 내가 급할 때는 뭐야? 안 바뀌는 것만 외워. 밀도, 비열, 질량. 그리고 그 시험장에 내가 들여보낸 적도 있어. 그러면 거의 99% 다 맞춘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면은 너희들이 너무 힘들어하냐면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디귿만 된다라는 거 내가 찾았는데 5번이 아니고 6번 문제를 풀어봐 줄 거야. 6번 문제는 2014년 고3 모의 수능이다 라고 하는 곳에 나왔는데 선생님 몇 학번이죠? 2014요? 선생님 이거 맞췄어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한번 시켜볼까 얘들아? 자 선생님 2014학번이에요? 어제 재수학원에 갔는데 선생님 대구 사람이잖아. 대구시
수성구 어떤 지역 사람이거든? 근데 조교 선생님이 우리 옆 동네야. 그리고 우리 걸어가면 한 5분 걸리나? 집까지? 근데 어제 재수생이 왔는데 어제 재수생이 막 질문을 하는데 이제 노량진에서 수업을 하는데 얘가 선생님 근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뭐 이러면서 막 대고 내가 완전 익숙한 우리 엄마 아빠의 말투만 쓰는 거. 그래서 너 지역이 어디니? 이러니까 얘가 대구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학교 어디 다니는 경북고요 이러는 거야. 아니, 그게 이제 우리 지역 그건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서 어제는 재수하는데 너랑 나이 똑같고 우리 동네 사람 왔더라. 군대 빨리 갔다 왔다던데? 아무튼 갑자기 생각나서 왜 이런 말 했지? 선생한테 막 시키는데 얘는 선생님인데 어제 막 가르치는 애는 재수생이었어. 너희 똑같은 거 지금 하는 거 알겠지? 맞춰야 된다 알겠지? 재수생보다 잘해야 돼 알겠지? 자 해볼게. 6번 표는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과 이와 관련된 자료이다. 현재 사용하는 원자량은 기준 1에 따른 것으로 12에 대한 상대적 질량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표가. 이렇게 나와.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은 다른 거야. 일몰의 정의가 얘를 기준으로 했는 건데 기준이 다른 거야 얘들아 맞지? 우리가 지금 쓰는 기준은 임한 거지? 근데 이렇게 정의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야 이 문제는. 근데 기준에 따른 16호의 원자량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쓰는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산소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15.10 우리가 보통 16이라고 하는데 16은 근사값이고요. 사실은 15.995가 되는 거야. 그래서 CHON이다 라고 할 때가 10이다 라고 하고 우리가 이거 16이다 라고 하고 외우는데 사실은 이게 15.995였는 거야. 얘가 16이 되려고 하면 기준 자체가 사실 산소로 가야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냥 이걸 해석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문제를 풀어주는 건 뭐냐면 실험 1이 기준이 되었을 때는 산소 15.99 그런데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누구가 커진 거야? 숫자가 커진 거야. 마치 이 새끼와 같이. 이게 다야. 자, 1이 아닌 2로 적용되었을 때는 전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아주 조금. 얘가 10이면 얘는 12.00 1 이런 식으로 증가했는 거겠지. 느낌이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렇게 묻는 거야. 선생님 문제 풀었던 기억 납니까? 아, 큰일이에요. 기억이 안 나네. 자. 기준 1을 적용했는 탄소 1몰과 기준 2를 적용했는 탄소 1몰을 각각 연소시켰다. 기준 1보다 2에서 큰 값을 가지는 걸 찾아봐라. 이렇게 말해. 그래서 기억이 뭐라고 하냐면 0도씨 1기압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밀도라고 묻고 있어. 밀도 동그라미 하세요. 밀도는 실제 값이야? 우리가 만든 값이야? 실제 값이니까 기준 1이던 2던 내가 기준 1이던 2던 탄소를 산소와 함께 연소시켜서 CO2가 만들어졌다라고 치면 실제 값은 얘가 연소되어서 붙어서 누구가 됐네 라고 하는 거잖아. 안 바뀌는 거야 절대. 그래서 기억은 쉽게 지울 수 있어. 됐니? 근데 니은이 어려워. 니은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 니은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무엇이야? 분자수지. 분자수는 무슨 수? 뭘에다가 뭘 곱한 거야? 그래, 아보가드로수로 곱한 거잖아, 몰에다가. 그럼 얘들아, 얘가 바뀌면 내가 다 바뀐다라고 했잖아. 커진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기준이 증가했으니까 아보가드로수가 바뀌니까 분자수도 증가하겠지. 그게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니은 맞는 거야. 디귿. 소모된 산소의 질량이다 라고 하는데 자, 거기에 있는 질량은 적어주세요. 실제 질량을 말하는 게 아니야. 분자량을 말하는 거야. 디귿은 여기서 애들이 많이 틀렸거든. 소모된 산소의 질량은 원래는 얘들아 얘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똑같이 실제값이 나오니까 실제 밀도지. 근데 내가 얘를 기준으로 적용을 시켰을 때 자, 봐. 이건 실제값이 아니라는 거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봐.
얘를 1몰로 했을 때는 12였다 라고 치면 얘를 1몰이라고 쳤을 땐 몇 g이야? 12. 얼마 되겠지? 다시. 자, 우리 정수로 나타내자. 선생님 소수점에 약하다. 얘가 기준이 되었을 때는 실험 1이 기준이 되었을 땐 탄소가 10이다라고 치면 지금 전체적으로 1을 증가했을 때는 증가했는 거잖아. 실제로. 그러면 이 새끼는 탄소가 한 13이 된다라고 치면 되잖아. 그럼 실험 1을 적용해서 얘 12g을 연소 1몰을 연소시켰다라는 건 얘 12g을 연소시킨 거지? 그러니까 얘 여기에 맞는 값이 나타나겠지. 근데 기준 2를 적용해서 얘 뭐야? 13을 1몰을 적용하면 얘 13을 연소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 필요한 임마의 질량은 뭐? 증가하겠지. 근데 소모된 산소의 질량이 실제 값이 증가되더라도 그게 누구? 얘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니까 이건 1몰의 질량과 관계된 질량인 거야. 아, 덥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는데 곰곰이 너희들 걸로 되새김질할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다시 해줄까? 기억은 되고 니은은 되고 디귿이 어려운 거 맞아? 그러면 봐. 다시 해줄게. 봐. 기억. 0도씨 1기압에서 숏 H2O는 실제 H2O가 물 상태로 100도씨 200도씨 1기압의 상태인데 얘의 질량, 얘의 밀도. 문제 너무 어려워진 것 같은데 그냥 해줄게. 되새김질하고 다시 쉽게 해줄게. 자, 에이씨. 밀도. 네, 살짝 바꾼 거야, 살짝. 자, 내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우마리아가 만든 기준 1은 탄소는 12짜리 알겠지? 우마리아가 만든 기준 2는 우마리아가 라고 말하니까 졸라 손발이 오그라든데 내가 만든 기준은 뭐야? 14야. 알겠지? 내가 이걸 적용해서 메테인을 연소시켰다. 알겠지? 기준 1을 적용해서 메테인을 연소시켰어. 그때 1보다 기준 2를 적용해서 연소시켰을 때 값이 커지는 걸 다 골라라 이건 거야. 똑같은 거야. 봐. 내가 얘를 적용해서 임마 1몰을 연소시켰어. 그리고 얘를 적용해서 임마 1몰을 연소시켰어. 그러면 내가 측정한 질량은 임마보다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겠지? 이건 돼야 되는데. 이건 되지? 안 돼? 잠깐만. CHON이다. 그럼 얘가 원래 14가 되니까 커지는 거잖아. 12분의 14. 그럼 12분의 14배로 다 내가 크게 측정이 된 거야. 자, 이걸 연소를 시키면 아까 거는 뭐였지? 아까 거는 C 하나만 연소가 됐으니까 CO2가 나왔지만 얘는 누구가 나와야 돼? CO2랑 H2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살짝 바꾼 거야. 자, 이때 연소를 시켜서 생성된 CO2의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같지. 얘나 밀도는 실제값이니까 그냥. 부피분 질량이잖아. 니은 생성된 H2의 분자수는 이거 더 크지? 되는 거 아니야? 기준이 바뀌면 아보가드로 수가 커지잖아. 맞지? 그럼 이 새끼보다 이 새끼 아보가드로 수가 그냥 무조건 크단 말이야. 그럼 같은 화학식 C3H8을 얘 산소를 가지고 연소시켜서 3CO2와 H2O가 나왔다라고 지금 계속 안 맞추고 이렇게 일단 3, 4라고 칠게. 나왔다라고 치면 얘 똑같이 4몰의 H2O가 나왔어도 분자수 자체가 똑같은 4몰이라도 아보가드로 수가 커지잖아. 이걸 바꾸면. 그러니까 이것도 커지는 거야. 이 아보가드로 수에서 바뀔 수 있다라고 너희들이 말하면 되는 거야.
디귿? 필요한 산소의 질량은? 자, 앞대가리에 인마 1몰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산소 사실은 앞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지. 5몰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지. 그럼 얘 5몰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지, 맞지? 그래, 필요한 값이, 실제로 필요한 값이 잘 생각을 해봐. 내가 이거 1몰을 적용시키면 얘 질량이 얼마가 측정이 돼? 44g만큼의 산소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걸 1몰을 적용시키면 44 곱하기 12분의 44만큼의 질량이 측정되겠지. 그럼 더 필요한 산소의 몰수는 뭐야? 탄소의 질량은 크겠지. 그러니까 필요한 산소의 질량은 크다라는 거야. 아, 아까 앞전에 설명해 준 거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줬던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진짜 있잖아. 진짜 어려운 내용이거든. 완전.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문제를 풀리게 하면 보통 1등급에서 9등급이 있다라고 치면 4등급도 다 풀었어. 이거 1등급도 다 틀리는 문제였거든요. 진짜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됐습니까? 아, 되라. 자, 그러면 성분 원소의 분석이랑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많이 어려워서 지금 좀 쉬었다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쉬었다 갈게요.